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파미데일리 기사 관련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을 게재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파미데일리 기사에 대한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파미데일리는 크게 네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CMC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약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 임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준시바이오, 베이진 사례를 들면서 미중 갈등과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이 문제다.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BMS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 자, 여기서 BMS라는 것은 이제 HLB의 경쟁 상대가 되는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님이 중국 내 연매출 7,400억을 기록을 했으나 간암 환자 61만 명 중 중국에서 36만 명이 발병하는 등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 7,400억 원의 매출이 높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다. 자, 이게 파미데일리 측에서 제기하는 HLB의 문제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HLB가 이제 대답을 해준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CMC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CMC 부문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충분히 수정 보완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었다. 자, 이번에 2차 CRL 때 지적받은 사항도 항서제약과의 보안 문제로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빠르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별로 영양가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죠. 그나마 희망적인 건 1차 CRL 때는 내용을 모르고 자체 보완을 했는데 이번에는 PAL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통지를 받았고 명확한 원인을 알았는데 빠르게 수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라고 하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변, 준시바이오와 베이진 사례를 들면서 미중 갈등과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미중 갈등에 영향 없다라고 단언한 확신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FDA의 심사 구조에 있다. FDA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다인종 심사관이고 불명확한 이유로 신약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FDA 내에서 감찰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미중 관계로 신약 허가를 저지 또는 제약을 할 수 있다면 미국 중앙정부가 굳이 생물보안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그쵸. 지금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영구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려면 향후 5년 동안 뭐 23조 원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고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FDA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FDA라는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그냥 승인을 안 때리면 되는 것이겠죠. FDA 규제감독국은 공정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이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역 갈등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때 중국 바이오 기업들 임상 승인 받은 기업, NDA 승인 받은 기업도 꽤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 중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항서제약과 HLB의 간암 치료제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을 때 승인받은 중국 기업들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자, 생물보안법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FDA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BMS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 자, 우리가 신약 허가를 받게 되면 경쟁 상대는 로슈,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아마도 BMS, 옵디보 여보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키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 인플루언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연예인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내가 만든 걸 다 끼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일반인 소비자들의 수요도 올라가겠죠. 여기서 HLB는 그 인플루언서를 이 에스모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 등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여기에 등재를 했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서 등재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는 당연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신청하지도 않았고 신약 허가가 나지도 않은 약을 KOL이 등재해서 처방을 권고했다. 1차 치료제로 처방을 권고했고 이것이 대형 제약사들과의 경쟁 난이도를 낮춰준다
라고 말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디보 여보이가 승인 결과 발표가 4월 21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옵디보 여보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자신하는 이유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이가 꽤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OS가 환자 전체 생존 기간이 23.8개월로, 그리고 이제 옵디보 여보이가 23.7개월, 0.1개월 차이가 날 뿐 치료제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자, 이 옵디보 여보이는 BCLC, 자, 중증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HLB는 이 중증 환자, 향후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체 생존 기간이 현재 시판된 임상 중인 모든 기업들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옵디보 여보이 신약에 대한 경쟁력을 HLB가 자신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 달 전쯤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HLB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옵디보 여보이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양사 신약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학습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 개발이 어려울 것이다. 자, 근데 신약을 개발하니까 이제 3상을 진입을 못할 것이다. 3상을 진입하니까 3상에 실패할 것이다. NDA 본심사는 안 될 것이다. NDA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신약 허가는 어려울 것이다. 이어서 매출이 어려울 것이다로 악성 뉴스만 퍼다 나른다. 이런 약간 한탄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물론 우리도 예단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눈과 귀가 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늘 리스크를 우선순위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될 수도 있으나 안 될 수도 있기에로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대감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드리는 말씀, 기대감만 이용해야 된다. 승인이 될 거니까 난 풀매수, 승인이 안 될 거니까 나는 풀매도, 이렇게 예단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승인이 될 가능성은 높으나 보류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인 여부 발표라는 어떤 재료의 일정에 맞춰서 기대감이 반영될 때 비중 일부는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비중 일부는 관망하면서 추가 매수나 추가 매도의 근거를 찾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HLB라는 기업의 성공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내 시세 차익 증대에 중심을 두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만 활용하는 투자를 했다면 저 뭐 이런 데서라도 팔았었겠죠. 사고 또 좀 내려갔을 때 이런 데서 팔고, 사고 이런 데서 팔고. 자, 이렇게 기대감만 활용하고 분할이라는 전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저점 매수 그리고 최고점 매도는 불가능한 대신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적어집니다. 자, 이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타점의 근거는 텔레그램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니까 한번 봐보시고 따라하지 않고 지켜보시기라도 하시면 추후에 어떤 선택이 리스크가 적었는지를 직접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켜라도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리보사라즘이 중국 내에서만 연매출 7,400억을 기록을 했으나 가담 환자 61만 명 중에서 중국에서만 36만 명이 발병하는 등 가장 큰 중국 시장에서 7,400억 매출이 과연 높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자, 시장 규모 계산식은 일반적으로 인구수나 환자 수가 아니라 처방 환자 수 플러스 곱하기 평균 치료 기간 곱하기 약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신규 환 발생은 약 482만 건으로 전 세계 24.2%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리보사라즘의 중국 내 약가는 미국에서 적용할 약가의 5% 이내 수준이다. 즉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약가의 30배 정도가 적용이 될 것이다. 자, 시장 규모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게 맞는데 뭔 멍청한 소리 하냐는 거죠. 자, 시장 규모가 미국이 압도적이지 않았다면 미국 FDA부터 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쪽을 우선순위로 정해도 됐었겠죠.
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HLB가 이제 전환사채 가격 조정 가장 가까운 것이 4월 16일이죠. 자, 주가가 낮을수록 최저 조정가액에 가까울수록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좋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학습과 이해도가 부족한 악의적인 뉴스는 왜 하필 이 시점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HLB가 승인 관련된 이벤트 일정은 최소 5월은 되어야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도 실망감이 반영될 시점도 아니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경계해야 될 것은 전환사채 가격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뉴스 같은 것들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컨트롤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거나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내용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는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의 승인 관련 이벤트 일정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 이벤트 일정 우선순위와 대응 방안, 대응의 근거까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HLB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